맨시티 축구의 코어이자 핵심, 저는 그걸 말려죽이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하프라인을 넘지 못하게 구석에 몰아놓고 엄청난 패스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축구. 맨시티는 오늘 경기 역시 말려죽이기로 2대0까지 리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는 2대2로 종료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홀란드가 없는 맨시티는 알바레즈가 원톱으로 선발 출전했고 리코 루이스가 중원에 합류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라인업이었습니다. 실제로 맨시티가 공격할 때는 그릴리시가 엄청나게 올라가진 않고 조금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며 왼쪽에서 공을 돌리며 전개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대신에 그바르디올을 사이드까지 바짝 벌렸고 반대쪽 사이드엔 베실바가 있었습니다. 로드리를 중심으로 공을 돌리며 밀집된 두 줄 수비를 뚫으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펠리스는 5-4-1 형태로 두 줄 수비를 든든하게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192에 90kg에 육박하는 장 필립 마테타를 전방에 배치해서 역습실 롱볼로 전개해주고 마테타가 버티는 시간 동안 나머지 선수들이 뛰어들어갑니다. 공을 풀어나가는 능력은 맨시티보다 부족하니까 빌드업 삭제 축구를 수행하는 것이죠. 경기는 이런 메커니즘을 누가 더 실수 없이 수행하는가의 싸움으로 흘러갑니다. 맨시티가 공을 돌리면서 기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수비가 한 곳에 집중될 때입니다. 공을 돌리다가 순간적으로 펠리스 선수들이 모였습니다. 이때 사이드 쪽에 넓게 벌려있는 베실바에게 공을 내주는 디아스입니다. 한 곳에 몰려있다는 것은 수비가 모두 제자리에 있지 않다는 말과 같습니다. 즉 수비 밸런스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밀집 수비를 하는 팀들은 빠른 좌우 전환을 할 때 종종 이렇게 선수들 간의 횡간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주로 그 일이 일어나는 공간이 바로 하프 스페이스입니다. 루이스가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베실바가 공을 넣어줍니다. 루이스의 컷백을 로드리가 바로 슈팅하지만 수비 맞고 바깥으로 흐릅니다. 맨시티는 이 장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힌트를 3단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공을 돌리면서 수비를 몰리게 만들기. 2단계, 그 순간의 빠른 전환. 3단계, 망가진 수비 밸런스를 공략하기. 아까 그바르디올을 사이드에 바짝 벌려놓은 이유를 저는 21분쯤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릴리시가 거의 3명을 끌어당겨 놓습니다. 그리고 프리한 상태의 그바르디올에게 공을 내줍니다. 근데 문제는 홀란드가 없으니까 맨시티 선수들의 제공권이 부족합니다. 리코 루이스, 필포든, 알바레즈, 베실바까지 박스 침투를 해도 크로스가 공중으로 온다면 확률상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낮은 크로스를 주로 올리는데 밀집 수비에서 낮은 크로스는 거의 대부분 막힙니다. 그래서 맨시티는 좁은 공간을 잘게 썰어서 공략하는 플레이가 유일한 해답이었습니다. 2분 뒤 맨시티에게 그런 찬스가 찾아옵니다. 아까 크펠이 5-4-1 형태로 수비한다고 했는데 4의 오른쪽을 채워야 할 올리세가 순간적으로 수비 집중력을 잃었고 그쪽에 그릴리시와 포든이 프리한 상태로 있게 됩니다. 디아스는 빠르게 포든에게 공을 내줍니다. 그때 포든이 몸을 바로 돌리면서 그릴리시에게 공을 넣어주고 그릴리시가 이 공을 빠른 타이밍에 땅볼로 감아차며 1대0을 만듭니다. 포든의 순간적인 턴 동작이 너무 좋았습니다. 게다가 그 급박한 상황에 수비의 다리 사이를 노리는 디테일이 진하게 담겨있는 패스까지 필포든의 천재성이 돋보인 장면입니다. 그러던 도중 전반 막판에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맨시티의 약점을 확인해보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역습시에 빠르게 넘어온 롱킥을 클라인이 올리세에게 떨궈줍니다. 롱킥이기 때문에 맨시티도 대형이 꽉 잡혀있기 어렵죠. 공격진과 3선의 넓은 간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마테타가 뒷공간을 노리고 올리세가 뒷공간에 공을 넣어줍니다. 팰리스의 롱킥이 잘 떨어지는 순간엔 맨시티도 뒷공간을 크게 노출할 수 있습니다. 에드르송이 이 공을 나와서 커트하려다가 마테타에게 파울을 범합니다. 박스 바뀌고 심판이 경고로 판정해서 맨시티에게 큰 재앙이 오진 않았지만 아주 큰 위기를 맞을 뻔했던 맨시티입니다. 이 프리킥에서 팰리스가 득점을 하지 못했지만 큰 힌트를 얻으며 전반전을 마무리합니다. 후반에도 맨시티는 한번 앞서갈 기회를 잡습니다. 그릴리시가 순간적으로 2명을 끌어당기며 빈 공간에 공을 넣어주는데 이 공이 수비를 맞고 우당탕탕하며 가운데로 떨어집니다. 이 공을 리코 루이스가 놓치지 않고 빠르게 슈팅으로 연결하며 경기는 2대0이 됩니다. 이게 흔히 이기는 팀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경기를 앞서가고 있는 와중에 추가골을 넣습니다. 근데 그 추가골이 심지어 운이 섞인 골입니다. 스코어 2대0 그리고 맨시티 홈. 이런 상황에서 보통은 맨시티의 무난한 승리를 떠올릴 겁니다. 저도 이렇게 흘러가다 경기가 끝나겠구나 했습니다. 맨시티는 경기하면서 이런 상황을 조심해야 합니다. 공격하다가 슈팅이 맞고 튕겨나오거나 하는 이런 상황에서 마테타가 공을
공을 지켰을 때 나오는 펠리스의 역습입니다. 이번엔 로드리와 디아스가 협력 수비로 마테타의 전진을 막아냅니다. 맨시티는 70분 때까지 이런 위기를 넘겨가며 경기로 굴려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맨시티가 흔들릴 때 보니까 이런 장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통 상대적으로 강팀이면서 홈이면 경기를 주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상대가 공을 가지고 있는 골을 보기 싫어서 전방 압박을 시도합니다. 근데 맨시티 후반의 전방 압박은 종종 센터백까지 같이 압박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압박은 11명이 조직적으로 한 번에 들어갈 때 효과가 큰데 앞쪽 팀만 전방 압박을 하면 순간적으로 1팀과 2팀이 생긴 것처럼 간격이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그럼 이 공간에 공만 떨어뜨려 준다면 중원에서 빌드업 하면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펠리스가 마테타를 겨냥해서 롱킥을 넣어줍니다. 이 공을 마테타가 버텨주고 다시 내려갔던 공이 맨시티의 뒷공간을 노립니다. 슐럽이 기가 막히게 빈 공간을 노리고 달려갑니다. 이 공을 슐럽이 잘 잡아서 안쪽에 있는 마테타에게 넣어줍니다. 마테타는 이 공을 태클로 밀어넣으며 경기를 2대1로 만듭니다. 아까 맨시티의 약점을 확인했던 펠리스가 영리하게 약점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펠리스는 마지막엔 수비를 빼고 에제를 넣으며 경기 후반엔 전방 압박도 타이트하게 진행합니다. 근데 펠리스가 압박으로 공을 따내도 공격이 세밀하지 않으니까 계속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수 전환이 됩니다. 이때 맨시티와 펠리스의 차이가 뭘까요? 펠리스는 에제까지 총 4명을 교체했고 맨시티는 스톤스 1명 빼고는 선발이 그대로 뛰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체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축구에서 체력은 집중력과 동의어라고 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힘들면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려집니다. 집중력 리스크를 가지고 맨시티는 플레이하는 겁니다. 공수 전환이 엄청 일어나던 도중 포든이 전진하다가 공을 뺏깁니다. 그리고 상대가 안으로 크로스를 올리지만 깊었습니다. 이때도 포든은 내려오면서 체력을 사용합니다. 바로 다음 장면에 베실바를 지원하러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포든은 20초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스프린트를 하는 중입니다. 지금 시간은 92분입니다. 안 힘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을 실바가 뺏기면서 우당탕탕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박스 안에서 마테타가 공을 먼저 치고 나가는데 포든이 뒤늦게 발이 나가버립니다. 결국 PK가 선언됩니다. 포든이 전반 1분에 지금이랑 똑같은 상황이면 저렇게 쉽게 발이 나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추가 시간, 잦은 공수 전환, 쉼없는 스프린트가 있었기 때문에 저런 수비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는 올리세가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2대2로 종료됩니다. 펠리스는 맨시티의 뒷공간이라는 상처에 계속 소금을 뿌리며 승점을 얻어냅니다. 그동안 맨시티가 지거나 비긴 경기에서는 항상 반복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교체 카드 사용, 선수들의 체력 저하, 수비 집중력 문제 발생. 펩이 주전을 제외하고 서브 선수들을 별로 신뢰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는 그래도 부분적인 로테이션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를 이기고 있는 시점에도 마찬가지로 체력을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주 해외 축구 분석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 올해 안에 8만에 도달할 수 있게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축직먹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